가치가 낮은 주택을 채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한 채로 먼저 갈아타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 사연을 좀 읽어보고요, 같이 고민 상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50대 초반의 1주택자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사연 내용이: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50대 초반 외벌이에 양가 부모도 지금 부양하고 있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가진 자산이 별로 없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처럼 애매한 자산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노후 대비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편은 50대 초반의 연구원이시고요, 실수령액은 세후로 1억 5천입니다. 소득은 이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외벌이이고 부모님까지 부양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조금 나는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은 대학생 자녀가 한 명이 있고 동탄역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한 9년 정도 더 근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 거주지는 동탄 일기 신도시이고요, 시범 33평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2019년 4월에 매수를 하셨고 탑층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 대출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거여가지고 타지역 갭투자 개념을 전혀 몰랐고 당시 거주단지가 자녀 고등학교가 가까운 집이었고 저의 암 수술로 거주단지에서 가장 싼 거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현 시세는 다른 층이 일단 7억에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탑층은 요거보다 낮은 한 6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용 가능한 현금은 저축을 매년 한 5천씩은 하고 계시니까 현재 3억 정도 현금이 있고요, 자산 외에. 그리고 매년 저축 가능한 저축액은 최소 5천 정도, 양가 부모 부양으로 저축을 많이는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5천이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부양도 하고 계시니까. 투자 목표가 60세 은퇴 시 30억 자산 마련으로 노후 대비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9억 5천 정도 계시는데 이거를 거의 3배 이상 불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이 갭 투자로 2, 3년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한 채 한 채 이렇게 한 채씩 늘려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재개발 빌라를 사야 하는 건지. 근무 연수가 9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갭 투자로 생각한 단지를 거의 한 7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판서를 통해 가지고 같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50대 초반에 이제 외벌이이십니다. 연소득은 한 1.5억 정도 벌고 계시고 저축액은 1년에 5천 정도 하십니다.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동탄 일기 신도시에 자산이 하나가 있는데 시범 33평을 갖고 계신다. 여기가 19년도에 한 4억 정도 주고 사셨는데 지금 탑층이어서 팔면 6억 5천 정도 한다라고 하셨고요. 별도 현금이 저축을 해놓은 게 한 3억 정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하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갭 투자로 2년에서 3년씩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한 채씩 늘려가야 될까요? 의 질문인데요. 2, 3년에 한 채씩 나는 늘려나가겠다, 즉 다주택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아실 건데요, 이런 취득세 두 채까지는 괜찮아요. 어차피 비규제 지역을 사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는 않는데 3주택부터는 중과가 될 거고요, 4주택부터는 현재 최고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이슈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이슈도 발생을 하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니면은 사실 양도를 할 때 일반과세 세율이 사실은 낮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날수록 세금은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내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보유세 이슈도 있을 겁니다. 재산세나 종부세 무관이 된다라고 하면 종부세도 채소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고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1년에 5천씩 저축을 해가지고 2, 3년에 한 채씩 늘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는 한 1억 5천 가지고 투자를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5천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요, 가치가 낮은 주택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가치가 낮은 자산만 늘어난다는 얘기는 총 자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즉 어차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런 착각엔 빠지게 될 겁니다. 즉 총 자산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순 자산을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실제 내가 투자한 돈보다
전보다는 순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주택을 뭐 5채, 6채, 더 많게는 10채가 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데, 가치가 낮은 주택을 계속 늘려가지고 총 자산은 커졌는데 얘를 팔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순자산이 오히려 더 낮은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동탄의 이 1기 신도시, 이 아파트가 역세권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투자성이 높습니다. 수요가 좀 많은 단지니까.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비역세권 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도가 높지 않아 가지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동탄의 1기 신도시를 매도를 하고 3억의 자본을 더해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가치가 낮은 주택을 채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좀 더 가치가 높은 주택으로 한 채로 먼저 갈아타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 정도 자산에서는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제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첫 번째로 좋겠고요. 즉 다주택이 되는 게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여튼 동탄 1기 신도시는 당장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자녀도 키우고 있고 뭐 거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근처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2주택 전략을 가시려고 하시는 건데 3억으로 2주택 전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을 봤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단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금천 롯데캐슬 파크 3차, 그리고 성남의 중앙 힐스테이트, 세 번째 녹번역 이편의 세상 캐슬, 그리고 네 번째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평촌 트리지아, 하남 미사 8억대 아파트, 그리고 지금 분양권 단지 인덕원 퍼스비엘까지 이렇게 보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단지 중에서 대부분 다 구축이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거, 투자성이 좀 있어 보이는 단지가 어디가 있냐면 평촌에 보면 트리지아라는 단지하고요. 얘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얘랑 인덕원에 있는 단지를 보면 퍼스비엘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분양권인데 분양권에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양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가 좀 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신축의 단지들하고 좀 시세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단지의 주변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한 11억에서 많게는 한 12억까지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한 8억대 정도,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다 더하면 이제 8억대 정도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양도 차익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단지를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분양권이 좀 희소성이 좀 있다. 다른 구축보다는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그 다음 스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가장 좋은 건 요거죠. 가장 좋은 건 요건데 요게 당장에 갈아타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3억의 자본으로 요런 신축의 분양권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자본이면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니까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생각하셨던 것처럼 다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를 취득을 해가지고 3년 안에 얘를 매도를 하면 얘도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도 2년 보유한 다음에 매도를 하면 얘도 비과세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다시 더해가지고 급지를 조금 상향해 가시는 게 자산을 좀 더 빨리 불리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수를 계속 늘리시면 안 돼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현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축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가치가 낮은 주택만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총 자산이 불어나서 내가 착각에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다 팔고 계산을 해보면 순자산은 다시 적을 거예요. 이런 세금적인 이슈도 많이 생길 거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첫 번째 선택지를 하시고, 이게 어렵다면 이 두 번째 선택지로 자산을 원스텝으로 좀 불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